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오늘 많이 춥네요, 그죠? 예, 그래요. 오늘 우리 학원 나오시는 분들 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학원에 나오셨는데 떨어지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기록적인 날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기록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인터넷에 보면 영하 16도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체감 온도는 뭐 22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숫자에 굉장히 이제 아침에 좀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그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수업 마치고 댁에 돌아가실 때 조심히 잘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 너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이렇게 오래 서 계시면 입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집에 돌아가시고 또 집에 가시기 전에 따뜻한 뭐 물이라든지 차 이렇게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그거 훨씬 더 이렇게 그 집에까지 가실 때 좀 따뜻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오늘 이제 중개 사법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우리 등록에 관한 뭐 이런 절차들을 한번 봤고 그 107페이지에 있는 제2절 등록의 결격 사유를 좀 빼놓고 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수업 시간에는 이제 107페이지에 있는 제2절 등록의 결격 사유에서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걸 좀 빼놓고 간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제 별도의 주제를 좀 하나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좀 빼놓고 간 거고요. 이유는 우리 그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격 사유가. 그래서 뭐 탑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절에다가는요. 일단 절 제목에다가는 별 3개를 좀 해주신 다음에 제일 중요 이렇게 좀 써볼게요. 별 3개 옆에다가. 그래서 뭐 최소한 한 뭐 5개 정도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격 사유는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에서 모자라는 흠을 우리가 이제 결격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등록의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 10조 1항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랬죠. 여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할게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등록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럼 등록을 할 수 없는 거면 정리하면 누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개공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뒷장을 좀 잠깐 넘겨볼게요. 결격 사유가 12개가 있는데 사유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 항을 한번 보면 제1항 1호 내지 법률에서 내지라는 말이 나오면 뭐뭐에서 뭐뭐까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법률에서 내지라는 말이 나오면 뭐뭐에서 뭐뭐까지를 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1항 1호에서 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기도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죠.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항과 2항을 조합해 보면 결격사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첫째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되고 둘째는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고용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우리 중개보조원을 합쳐가지고 우리 세자로 뭐라 그래요? 고용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용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유를 결격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셨고요. 결격사유에 해당 시 효과를 좀 먼저 좀 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좀 하나씩 볼 건데요. 제가 지금 칠판에 좀 그림 하나를 좀 그려 드릴 건데 여러분 교재로 가시면 11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로 가시면 117페이지에 보시면 3번, 4번, 5번을 그림 하나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결격사유 내용보다는요 지금 이 3번, 4번, 5번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 그림으로 좀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그림은 반드시 좀 그려 주셔야 합니다. 제목을 좀 하나 달아볼게요. 결격사유 해당시 효과.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는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어떤 영역 하나를 좀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파란 박스를 하나 좀 만들어 보고요. 이 파란 박스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 바운다리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사람이 요 중개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인데, 들어가는 과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냐면 등록을 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등록을 하고 들어가면 이 사람의 신분이 뭐로 바뀌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고용이 되어지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럼 고용이 되어지면 고용인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내자로 무슨 사유죠? 결격사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냐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없고, 첫째 등록, 두 번째 고용이 되어줄 수 없는 효과가 바로 첫 번째 결격사유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처음부터 우리 그 중개업이라고 하는 곳에 진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 진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원시적 결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였다는 거예요? 결격사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효과는 뭐냐? 두 번째 효과는 자, 어떤 사람이 이미 들어갔어요. 뭐 하고 들어갔냐면 등록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아니어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들어간 거죠, 그죠?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진 이후에 뭐가 되어졌냐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후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결격을 원시적이라고 안 하고요, 후발적 결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빼내줘야 되겠죠. 그럼 빼내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 등록을 해준 주체가 이 사람을 뭐 해주면 되겠어요? 빼내주면 되겠죠. 등록을 한 주체가 누구예요? 등록관청이 이 사람을 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빼내주는 거, 그럼 이 사람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사람을 빼내주는 거, 이거를 내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록 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 빼내주는 거, 이걸 등록 취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법에서 유일무이하게 별을 5개 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바로 요거다, 이거죠.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개업공인중개사.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뭐에 해당이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의 등록은 반드시 뭐 된다? 취소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하나의 수학의 공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공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개공이 결격에 해당이 되면 그의 등록은 반드시 취소된다. 이거 이상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이 있는 사람을 한번 살펴봤는데 누구도 한번 살펴봐야 되냐면 고용이 되어진 고용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인, 그렇죠? 근데 고용인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는 뭐에 해당되지 않아서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들어간 거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후발적으로 결격사유에 걸려버린 거예요. 후발적 결격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사람도 빼내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사람을 빼내주는 것 자체가 주체가 중요한데요. 이걸 누가 빼내줘야 되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개공을 시켜준 주체가 누구예요? 개공을 만들어준 주체가 관청이니까 관에서 이걸 빼냈잖아요, 개공은. 근데 이거는 고용을 시켜준 주체가 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빼내야 되겠어요? 이걸 고용한 주체가 누구예요? 개공이 이 사람을 고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에서는 개공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뭐 하라고요? 이 사람 빼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내긴 빼내는데
어떤 식으로 빼내느냐면 이거는 해소라고 그래요. 해소. 그럼 요거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볼 건데 어떻게 나눠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의 직급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직급. 그래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리 법에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사원은 뭐 약자? 무한책임사원의 약자. 그리고 이제 임원일 때.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사람의 직급이 높지 않을 때, 즉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일 경우에는 몇 달 안에 이 사람을 해소해야 되냐면 2달 안에 해소를 해야 합니다. 해소. 여기서 해소를 시킨다는 것은 빼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의미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해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고시켜라. 그때 그것도 몇 달 안에 해고를 시켜야 된대요? 2달 안에.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해고하지 못하면 그 법인의 등록이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별 2개 정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사원 또는 임원을 2달 안에 해고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당연히 나가러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그 2달 안에 정리하는 게 왜 쉬운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제가 이제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직급이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인데 얼마나 높은 사람이죠? 꽤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이 뭐에 해당이 됐어요? 결격 사유에. 그럼 이 사람을 해고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일 높은 사람을, 대표를, 오너인데. 그럼 만약에 뭐 한 대리 정도가 사장을 잘라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사장실에 녹화하고 들어가가지고 대리가 사장님 잠깐 면담 좀 할게요. 뭔데? 사장님 2달 안에 나오시지 마셔야 되겠는데 이거를 무슨 재주로 대리가 할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고. 근데 그거를 법에서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법인 자체가 결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2달 안에 해소를 해야 된다. 반대로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닐 때 똑같아요. 2달 안에 해소를 해야 되는 건 동일한데 이거를 만약에 하지 못하면 업무 정지가 법인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별표 2개 정도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럼 정리를 이렇게 2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자가 사원 또는 임원일 때와 아닐 때가 말하자면 제재의 수위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요, 우리 이제 기본서에는 3번, 4번, 5번인데 요거를 간단하게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는 자는 아예 중개업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입 자체를 못하죠. 결격에 해당이 되면 진입을 못하죠. 그리고 이미 진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미 그 중개업에 진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결격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돼? 퇴출이 되어지는 결과. 그럼 결론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면 중개업에 뭐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예요. 종사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게 그 효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하다. 특히 요 제가 별 5개 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기억하셔야 될 문장 하나만 좀 문장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공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그렇죠?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이거를 요 별 5개 한 거를 문장으로 완성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등록이 취소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것도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요 주어라는 거죠. 주어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살짝 지워볼게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결격 사유 주어를 가린 거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등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예,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에게 결격이 오면 개공에게. 예, 그래야 이게 후발적 결격이 되는 거란 말. 그렇죠? 예, 그렇잖아. 예, 또는 이거를 좀 어순을 바꿔볼까요? 모든 결격 사유가, 그러니까 이 개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든 결격 사유가 등록을 취소시킨다. OX, X. 왜 X? 모든 결격 사유가 등록을 취소시키는 건 아니죠. 예, 무슨 얘기예요? 원시적 결격과 후발적 결격이 있는데 무슨 결격은 등록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 원시적 결격은 등록을 취소시킬 수가 없지 처음부터. 그렇죠? 왜요? 개공이 될 수 없도록 막는 거니까. 애초에 차단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다. 됐죠? 예.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하나씩 읽어보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107페이지로 오세요. 107페이지. 제2절 등록의 결격 사유 10조 1호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리고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의 미성년자가 결격이네요. 예, 그리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호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호에다 별표 하나만 할게요. 4호가 일단 좀 중요하고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 집행 종료의 가로에 보니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답니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자, 4호하고 5호하고 차이점은 좀 찾아볼 건데요. 한번 차이점은 찾아봐 주시겠어요? 4호, 5호. 4호는 무슨 형을 받았다? 실형. 예. 그 다음에 5호는요? 집행유예를 받았다. 차이점 나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 한번 찾아보세요. 4호는 그것이 다 종료되거나 면제가 되고 나서도 몇 년 기다려야 돼? 3년. 예, 3년 있으면 결격에서 해소가 되는 거 맞죠? 그런데 5호는요. 유예 기간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뭐하고 상관없이. 3년 경과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3년 경과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뭐만 지나면요. 유예 기간만 지나면 결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호 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 있다가 해소가 된대요. 3년이요. 예. 7호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6호하고 7호의 차이는 뭐냐면요. 6호는 몇 년이 지나야 해소가 되는 거죠. 3년 지나야. 근데 7호는요. 정지 기간만 지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격 사유가 다 일률적으로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3년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8호 별표 하겠습니다. 8호 별표. 결격 사유 중 사유 자체에서는 8호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어렵고 그렇습니다. 8호는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에 등록이 취소된 후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등록 취소 먹으면 몇 년간은 다시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3년간은 재등록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9호 넘어갈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업무정지 중에 폐업하면 결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얼마 동안 결격이라는 뜻일까요? 업무정지 기간 동안이요. 결격이다. 10호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호가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문장 안에서 여러분 좀 잘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정지를 누가 받았는지 한번 좀 찾아 주실래요? 업무정지를 도대체 누가 받았는지. 자, 힌트를 드리면 고용인은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개공이 받은 거죠. 자, 어떤 개공이 업무정지를 받았을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이 업무정지를 받은 겁니다. 다시 업무정지 누가 받았다고요? 법인인 개공이 받은 거예요. 다시 질문.
그 사유는 누가 제공했나 한번 찾아보세요. 사유 제공자. 뭔가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인 개공이 업무정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유 제공은 누가 했어요? 사원 또는 임원이 한 거예요. 사원 또는 임원이 한 거고요. 그 사원 또는 임원은 회사가 이제 업무정지 떨어지자마자 사직하고 나갔습니다. 사직하고 나갔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보면 이었던 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 이었던 자라고 하는 건 과거형이고 지금은 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를 말해요.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회사가 업무정지 당하게 만들고 자기는 독립한 그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그럼 누구를 도대체 결격사유에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법인인 개공을 아니면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를. 그거를 출제위원들도 헷갈려 해요. 출제위원들도. 그래서 21회, 22회 연속 2번이나 나왔었는데 한 번은 출제 오류가 터질 정도로 출제위원도 헷갈린다고. 자, 누가 그러면 결격일까요? 예,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뭐만 받은 거고요? 업무정지만 받은 거예요. 법인은 업무정지만 먹은 거고요. 결격에 들어가는 건 누가요?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에 들어갑니다. 얼마간이냐면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입니다. 자, 11호 별표. 11호. 제가 별표를 4개 해드렸습니다. 그죠? 몇 별표 해드렸냐면 4호, 8호, 11호. 4호, 8호, 11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11호 뭐라고 그랬냐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입니다. 자, 12번째 마지막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12호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12호. 자, 12호는 누가 결격인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12호의 결격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결격에 들어갔을까요? 자, 누가 결격이냐면 둘 다 결격이에요. 누구도 결격, 누구도 결격. 사원 또는 임원도 결격이고 그를 고용하고 있는 누구까지 같이 결격. 법인까지 같이 결격.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된 거냐면 칠판 잠깐 보시면 이 상황에 해당이 된 거죠. 고용인 중에 뭐에 해당이 되어진 고용인이 있어요? 결격에. 근데 그 사람 직급이 뭐래? 사원 또는 임원이래. 그러면 같이 누구도 같이 결격에 들어갔다고? 법인도. 그러면 그 법인이 어떻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사원 또는 임원을 몇 달 안에? 2달 안에 뭐 해야 돼? 해소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법인의 등록은 취소가 되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12가지 사유를 다 보셨고요. 결격 사유 12가지를 제가 칠판에다가 하나씩 적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필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필요하신 부분만 해당하는 부분에 간단하게 메모해 주셔도 됩니다. 자, 결격 사유 12가지를 한번 좀 제가 적어 볼게요. 1번 미성년자가 결격입니다. 자, 미성년자의 정의는 만 몇 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는데 얘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렇죠? 만 19세 미만의 자를 결격 사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얘가 결격 사유에서 해소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미성년자가 결격 사유에서 해소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다 정의를 써놨잖아요. 그럼 이거 반대로 바꾸면 되겠지 뭐. 그러면 만 19세 도달 시에 그죠? 19세 딱 되면 도달되면 바로 해소가 되어지는 거죠.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예컨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결격 사유이에요, 여전히? 아니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났어요? 결격 사유 맞죠, 그죠? 이거는 혼인 가지고는 미성년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이게 덜 헷갈리는데 이제 한 5월 정도 되면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민법하고 이제 이게 충돌이 돼요. 이제 민법하고 왜 충돌이 되냐면 민법 시간에는 미성년자가 뭐를 하면
혼인을 하면 성년이라고 그래요. 어느 법에서요? 민법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걸 성년의제 성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년은 아니지만 성년처럼 대우를 해주겠다, 뭐 간주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 대신 그거는 무조건 어느 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민법에서. 그러면 민법을 다른 말로 사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법상 성년의제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중개사법은 사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혼인 가지고 결격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면 결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먹어야 돼? 나이를 먹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친권자가 이제 법정 대리인인데 동의를 했다 이 말. 우리 아이는 제법 똑똑해 가지고요. 뭐 해도 된다라고 동의를 한 거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돼도 된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이거 갖고 결격에서 벗어난다,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미성년자가 말하자면 결격에서 해소되는 방법은 뭐를 먹어야 돼? 나이. 그 방법밖에는 없다. 자, 두 번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있죠, 그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이 개념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는요. 약간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달이 되나요? 부정적으로 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어떤 심신의 상태라든가 능력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뭐 해주는 제도냐면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1번하고 2번을 합쳐가지고요. 1, 2번을 합쳐서 우리가 민법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능력에, 행위 능력에 뭐를 받는다는 거죠?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1번과 2번에 해당이 되어지는 자들이 단독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개공이 되는 거는 별로 우리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정의가 뭐냐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법원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 해소도 법원에 의해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선고 받은 것을 뭐 받아야 되겠어요? 판결 받아야 돼. 무슨 판결? 취소 판결 시에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그 내용보다는 언제 해소가 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파산 선고자. 자, 파산 선고자는 선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법원에서요. 그럼 이것도 어디에 의해서 해소가 돼야 되겠어요? 법원에 의해서. 이거를 복권 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금치산, 한정치산자하고 파산 선고를 좀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즉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요. 심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심신의 상태는 매우 좋아요. 근데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재정 상태, 경제적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남의 어떤 재산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돼. 왜 공무원이 되는 거 안 되느냐? 파산 선고자가 예를 들어서 뭐 나라의 예산을 말하기 뭐 쥐락펴락하는 이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근데 지금 집에 쌀은 떨어져 있고, 근데 막 내가 수조 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업무에 종사한다. 그러면 부정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데 요즘에 이 파산 선고는요 20대 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파산 선고가 되어지면 20대 때 파산이 돼서 만약에 그 친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80년 동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을 받는다는 건 기본권을 현저하게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권 판결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복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법정 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정 복권. 그럼 이 법정 복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파산 선고를 받고 몇 년이 지나면 파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지냐면 10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파산 선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고 몇 년만 지나면 결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면 결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이건 너무나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뭐냐면요.
요즘에 그 프랭카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가로수가 이렇게 있으면 가로수랑 가로수 딱 해가지고 프랭카드 붙여 놓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있냐면 파산 선고, 그죠? 뭐뭐뭐 5만 원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법무사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후불제 뭐 이렇게 이런 거 우리 못 보셨어요? 보셨죠? 이게 파산 선고를 5만 원에 대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 선수금 받고 나중에 이제 선고 떨어지면 이제 추가로 얼마 이제 성공 보수 얼마를 받겠다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파산 선고랑 법무사들이 같이 취급하는 게 있는데 개인 회생이죠. 개인 회생. 여기서 한번 적어 볼게요. 개인 회생은 파산 선고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자 봐요. 파산 선고자예요? 개인 회생 신청자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내 계획대로. 그러면 개인 회생 신청자는 파산 선고자다. 파산 선고자는 아니다. 파산 선고자는 아니에요. 그럼 얘는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얘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개인 회생자는 중개업 등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자가 종사할 수 없는 거지 개인 회생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네 번째. 아까 이제 사호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금고보다 뭐 한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좀 센 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형법상의 가장 무거운 형이 뭐냐면 사형이에요. 그럼 사형보다 약간 가벼운 게 뭐가 있냐면 징역형. 징역보다 좀 가벼운 건 뭐가 있냐면 금고형. 뭐 이렇게 있고요. 그 금고형 이하로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고 이상 이렇게 했으니까 뭐뭐뭐 들어가는 거죠? 응? 일단 금고부터 들어가는 거죠.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 들어가죠. 그리고 얘 이상이니까 그다음 뭐 들어가요? 징역형 들어가야죠. 징역형. 그죠? 근데 뭐도 들어가냐면 사형도 들어가는데 사형은 모르셔도 돼요. 사형은 왜 모르셔도 되냐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사형은. 뭐 가령 갑이 사형을 받고 집행당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격 사유 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걸 논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하고 뭐? 금고하고 징역형을 받았다. 두 가지 공통점은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차이점은 뭐냐면 일을 시키는 거 무슨 형? 징역형. 일을 시키는 거 징역형. 일을 시키지 않는 거 금고형. 이렇게 일을 시키냐 안 시키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시키니까 조금 뭐예요? 조금 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조금 약한 거로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의 선고를 받고요. 이거의 선고를 받고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집행이 종료되어야 해요. 자, 집행이 종료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살고 나오는 거. 이거를 무슨 석방이라고 얘기하냐면 만기 석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요. 만기 석방 되면 그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3년 지나야 돼? 3년 지나야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집행의 종료가 아니고요. 집행의 종료는 아니지만 집행의 종료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요. 간주.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가석방 제도라고 그래요. 가석방. 가짜 석방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석방은 언제 집행의 종류로 간주가 되냐면 자녀 형기가 경과가 되어야 돼요. 자녀 형기가 경과가 되면 집행의 종료로 간주합니다. 그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징역 5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징역 5년 그리고 3년 복역 중에 가석방 돼서 5년 선고 3년 복역 중에 가석방. 자, 그러면 가석방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할까요? 2년 지나면 되지. 왜 2년 지나면 되겠어요? 자녀 형기가 2년 남았으니까. 그러면 종료가 되면 막바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도 다시 몇 년 추가해야 돼? 3년 다시 추가해야 돼. 그러니까 가석방일로부터 따지면
5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에 가석방됐다 그러면 총 결격 기간은 몇 년이 되겠어요? 5년간이 되겠지. 예,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집행 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제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나머지 형에 대해서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집행의 면제는 사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면. 예. 사면 들어보셨죠? 사면? 예, 예, 사면에는 두 가지 사면이 있어요. 예, 특별 사면이라고 부르는 사면과 예, 일반 사면이라고 부르는 사면, 이렇게 두 가지 예, 종류의 사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사면은 언제 하죠? 광복절 때도 하고요. 또요. 대통령 취임식 때도 하고요. 또 뭐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럴 때 보통 이제 그 사면을 하는데, 특별 사면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자녀 형기를 뭐 해주는 효과만 있냐면 면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건 어찌할 수 없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묶어요. 묶을 때 이렇게만 묶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까지만 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해소가 되냐면 3년 경과가 되면 해소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 세 가지를 예를 좀 하나씩 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세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쪽에다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징역 10년 선고 받았어요. 5년 복역 중 10년 선고 받았어요. 그러면 선고일로부터 몇 년간 결격이에요? 선고일로부터. 자,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어요. 그럼 선고일로부터 몇 년간 결격? 13년이죠. 13년 결격. 왜 13년 결격? 10년에다가 추가 3년 한다니까. 그래서 13년이 나옵니다. 자, 징역 10년 선고 받고 5년 복역 중에 가석방 됐어요. 가석방. 자, 그럼 가석방일로부터 따지는 거예요. 가석방일로부터 따져볼게요. 몇 년간 결격? 예? 8년간 결격. 자, 어떻게 8년 나왔어요? 5년 자녀 연기에다가 추가 3년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선고일로부터 따져볼게요. 그러면 선고일로부터 따지면 몇 년? 13년 똑같죠? 똑같이 나와야 돼. 그래야 종료나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나 결과는 동일하다. 선고일로부터 따지면 동일하지만 가석방일로부터 따지면 8년간 결격이 되는 거죠. 내용 동일하고요. 10년 받고 5년 복역 중에 이번에는 특사로 풀려났다. 자, 뭘로 풀렸다고요? 특별 사면으로 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면일로부터 따질게요. 사면일로부터 몇 년간 결격? 3년만 결격이요. 왜 3년이에요? 5년 어디 갔어요? 면제가 된 거지. 그걸 우리 두자로 뭐라 그래? 사면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사면 받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일반 사면은 언제 하냐면요. 정권이 바뀔 때 한번 해요. 일반 사면은 정권이 바뀔 때. 근데 이 정권이 바뀔 때 한 번씩 하는데, 이거는 형의 선고 자체를, 형의 선고 자체를 취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형의 선고 자체를 취소시켜 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무순형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금고형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격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야. 처음부터 취소시켜 버리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 즉시 복권됩니다. 그 즉시 복권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결격에서 즉시 해소가 된다. 즉시 복권. 그러니까 일반 사면을 받고 석방이 됐다. 그러면 즉시 결격에서 해소가 된다.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요? 징역 10년 선고받고, 징역 10년 선고받고 5년 복역 중에 일반 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면 몇 년 결격? 이제 즉시 해소가 되는 거죠. 즉시 결격에서 해소가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면에는 종류가 무슨 사면과 무슨 사면이 있다고요?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이 있는데, 단어로만 놓고 보면 무슨 사면이 더 좋아 보여요? 특별 사면이. 근데 내용으로 보니까 무슨 사면이 훨씬 좋은 사면이네. 일반 사면.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죠? 요거 두 개 틀리게끔 만드는 요거 잘 기억해 주시라고요. 자, 그다음 요게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는 그동안 가장 많았어요. 4번이 가장 여러 번 출제가 됐다는 거고요. 5번 다섯 번째 결격.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그죠? 네. 자, 요 자는 언제 해소가 돼요? 그 자 그대로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언제 해소되죠? 유예 기간 경과 시에 해소가 되는 거 맞죠? 그죠? 네. 자, 여기서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지난주에 저 씨름 선수 최홍만 아시죠? 네, 씨름 선수 최홍만 씨가 사기죄로 이제 그 고소가 돼서 지난주에 그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집행유예 2년. 예, 이렇게 받았거든요. 예, 근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최홍만이가 뭐라고 이제 했냐면 나 억울하다. 돈 갚았다 이미. 예, 돈 실제로 빌린 건 맞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UFC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싸웠잖아요. 최홍만이가. 그래서 그 대전료 받아서 갚았어요. 돈을 실제로 갚았대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거야. 이 사기죄 자체가 이제 성립되지 않는데 내가 징역 1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니까 나 억울하다. 그래서 항소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징역 1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이거를 만약에 안 받았다면 최홍만 씨가 이거를 뭐 할 필요가 없어. 항소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죠? 안 받았다면. 안 받았는데 뭘 항소해. 예. 그러면 뭐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일단 뭐가 떨어진 거예요. 선고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뭐를 유예한 거야? 집행을 이걸 잡아 가두는 거를 몇 년 동안 유예한 거야. 2년 동안. 그러면 그 최홍만 씨는 집으로 갔어? 아니면 교도소로 갔어요? 집으로 간 거야. 왜 집으로 갔어요? 유예 받았으니까. 유예 받았으니까 집으로 갔다 이 말이야. 집으로 갔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선고는 받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갔대. 근데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근신하고 있어야 돼. 2년 동안. 근데 만약에 그 2년 동안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지르면 또 사기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행유예 자체는 취소됩니다. 집행유예 한 거를 취소시킨다고?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역 1년형만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막바로 구속. 막바로. 그러면 재판하고 안 하고? 이미 재판을 해본 거야. 재판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해당이 됐다는 뜻이에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 대신 중요한 건 얘가 몇 년 지나야 결격에서 풀려요. 이거 그대로 대입하셔야 돼. 자, 5년은 어떻게 나왔냐면 얘에다가 얘를 도했겠죠. 근데 얘에다가 얘를 도하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대로 그죠? 자, 그러면 2년만 지나면 2년만. 그럼 몇 년간 결격? 2년 결격. 예. 이거 좀 바꿔볼게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다. 3년에 5년 받았대. 예. 그러면 몇 년 결격? 그냥 5년만 결격인 거야. 예. 여기다 다시 3년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무슨 기간만 끝나면 유예 기간만 끝나면 결격에서 완전 해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최홍만 씨가 왜 말하자면 항소하겠다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건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거야. 왜 항소를 해야 돼요? 내가 돈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징역형을 지금 받은 거니까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지. 전과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전과가 남는다고. 징역형 받은 거, 사기 전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돈을 안 갚았으면 모르는데 갚았으니까.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자격이 취소가 되고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미경과자가 결격입니다. 얘 그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얘 언제 결격에서 해소가 돼요? 3년 지나면 3년 경과 시에 해소가 되어지죠. 3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거죠.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건 이 3년 동안에 할 수 없는 게 3가지나 됩니다. 제가 숫자로 3, 한자로 안 입을 자 쓴 겁니다. 이거를 3불이라고 읽어요. 중요합니다. 이 자격 취소가 되고 3년 동안에는 3가지를 못해요. 그 3가지를 못하는 게
첫째, 우리 지난주에 자격 취소 후 3년 동안 뭐를 못 본다고 그랬어요? 시험 못 본다고 그랬죠, 시험.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뭐가 안 된대. 등록이 안 된대. 그리고 나아가서 뭐도 안 된대. 고용인이 될 수도 없대. 그렇죠? 요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3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 3불에 들어가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이제 여러분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면 이 3불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다시 자격 취소가 되고 3년 동안은 몇 가지를 할 수 없다고요? 3가지. 알고 계시고, 7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인자. 얘는 글자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언제 풀려요? 결격에서 정지 기간 경과가 되면 풀리는 거죠. 뭐 정지 기간 경과 시에 해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요거예요.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 떨어지는 행정처분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소공에게만 오는 행정처분입니다. 중요합니다. 자격 정지 누구한테만 온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와요. 개공한테는 올 수 없어요. 자격 정지는 오로지 소공에게만 옵니다. 그리고 기간은 그 기간은 영구적으로 자격 정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따라서 6월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격 정지는 몇 월 이내에서? 6월 이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소공이 자격 정지를 3개월을 받았대. 3개월. 자, 그럼 결격 얼마간 결격? 3개월 동안만. 그냥 그 기간 동안만 결격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8번째 결격. 자, 8번째 결격 중요합니다. 얘는 최근에 출제가 잘 되고, 요거는 과거에 출제가 제일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과거형 유행했던 문제, 트렌드가 과거. 요거는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등록이 취소가 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 사유죠. 그러면 얘도 그냥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몇 년 지나면 결격에서 풀려요? 3년 지나면 3년 경과 시에 해소가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는 예외가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예외. 단 개공이 한 명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그럼 얘가 개공인데 사망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개공이 갖고 있었던 중개업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살아있나요? 효력. 그 등록의 효력. 우리 지난주에 등록의 효력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하면 계속 가는데 4가지 원인이 있으면 차단시킨다 그랬죠. 영속성을. 그 4가지가 뭐였냐면 사망, 해산, 취소, 폐업. 요게 있으면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멸시키는 거야, 이게. 사망과 동시에. 그런데 소멸을 시키긴 하지만 대장상의 기록까지 다 사라진다, 아니면 기록은 남아있다? 기록은 남아있다고. 그럼 그 기록을 취소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삭제시키는 거를 말해? 그 기록을 삭제시켜야 돼? 아니면 그대로 둬도 돼? 얘 죽었으니까. 삭제시켜야 돼요. 자, 왜 삭제시켜야 돼? 그거를 등록 취소라고 하는데, 왜 삭제를 시켜야 할까? 이유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에 대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삭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미 세상에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그 어떤 사무소가 있는데, 그 사무소가 월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찍히는 사무소예요. 중개사무소 굉장히 좋은 사무소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가 그 개업공인 중개사인데, 그럼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냥 아버지 거니까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가족들이 해도 돼, 안 돼? 안 돼요. 그럴까 봐. 가족들이 쓸까 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취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원인을 살짝 가려볼게요. 그리고 윗 문장에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개공이 뭐가 된 거예요? 등록이 취소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결격에서 해소가 된대?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해소가 된대. 이 말이 돼요? 아니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뭐가 말이 안 돼? 이제 이걸 진짜 살짝 떼볼게. 그러면 얘가 사망했는데 등록이 취소가 되면 취소에서부터 3년의 결격 동안 걸린대.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뭐가 말이 안 돼요?
사망한 게 말이 안 돼? 아니면 3년의 결격을 적용하는 게 안 돼? 3년의 결격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왜 적용하는 게 말이 자체가 안 되죠? 3년의 결격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응? 뭐가 말이 안 돼? 이 사람이 다시 뭐 할 일이 없어요. 살아날 일이 없잖아. 그럼 살아날 일이 없는데 3년의 결격을 뭐할로 빠뜨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은 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죠? 3년 동안 결격이 아니라 영구히 결격이다. 영구 결격이다. 네, 이건 말 그대로 영구 결격이야. 3년간 결격이 아니라.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개공이요. 이번에는 해산했대요. 여러분, 해산은 누구한테 붙이는 말이죠? 네? 해산은 법인한테 붙이는 말이잖아. 근데 법인이 해산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사망이지. 예, 그러면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똑같이. 예, 그러면 3년의 결격을 적용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법인이 없어진 거니까. 그럼 이것도 영구 결격이야. 법인이 다시 만들어줄 수 있나요? 법인이 다시 만들어줄 수는 있으나 그게 종전 법인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법인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지? 새로운 법인. 예, 그러니까 종전 법인은 만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결격 사유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된 거예요. 결격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됐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3년의 결격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인되는 결격에서 벗어나야 돼. 원인 결격에서 해소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를 구체적으로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징역형이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징역 50년. 자, 그러면 개공이 징역 몇 년 받았대? 50년. 자, 개공이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몇 년간 결격? 선고일로부터 따질게요. 자, 개공이 결격사에 걸렸어. 50년 선고받았다고. 그럼 몇 년간 결격이야? 53년 결격이지. 그러면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 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지나야 다시 재등록할 수 있어? 53년. 그러니까 원인 결격에서 해소가 돼야 된다고. 자, 요 말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시험 문제 나올 때 틀리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결격이라 이게 저 사항이라고 그냥 틀려도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 패스 이렇게 하는 거가 요거라고. 그럼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개공이 파산 선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개공이 파산 선고를 받았대. 그럼 뭐에 걸린 거예요? 결격사유에 걸린 거지. 개공이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에 걸린 거 맞죠? 그럼 어떻게 돼? 등록이 취소돼. 언제 다시 재등록할 수 있어? 그 원인되는 결격에서 해소가 되는 게 뭐야? 파산 선고에서 벗어나야지. 예, 그러면 뭐를 받거나 복권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몇 년 지나거나 10년 지나거나. 그러면 복권 판결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채무를 뭐 해야 돼요? 변제해야지.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은 날 이 사람이 로또 복권을 하나를 이렇게 샀거든요. 파산 선고 받은 날 기분도 그러니까. 근데 그게 1등에 맞았는데 1등 당첨금이 얼마냐면 1조 9,200억이야. 예. 미국에서 한번 터진 거예요. 지난주에 1조 9,200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있어 없어요? 변제할 수 있지. 예. 그럼 뭐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고용하면 몇 달 안에라도 뭐를 받을 수 있어. 복권 판결 받을 수 있지. 예. 그러면 내가 복권 판결을 수개월 안에 받고 다시 재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있잖아요. 예. 복권 판결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결격 사유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면 일률적으로 3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결격에 걸린 그 결격 사유에서 뭐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해소, 풀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등록 기준 미달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을 충족하면 돼요. 기준 충족 시에 해소가 됩니다. 기준 미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배우신 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법인은 얼마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죠? 5천만 원. 근데 이제 1년 장사했더니 다 까먹은 거야. 뭐를 다 까먹었어? 자본금. 그럼 등록 취소. 그죠? 기준 미달하니까. 그러면 3년 있다가 다시 해준대? 아니면 언제 다시 해준대?
예? 5천만 원 만들어 오면 다음 날이라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충족이 되면 즉시 해주겠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돈은 없어. 3년이 지났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해준대 안 해준대? 안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에 뭐 하지 않았어요. 충족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 뭐를 암기하시냐면 앞자 한번 따볼게요. 사, 해, 결, 등. 요 사해 결등에 의해서 뭐가 취소가 되면 등록이 취소가 되면 그렇죠? 3년의 결격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살짝 가려볼게요. 요걸 이제 제가 몸으로 가릴게. 자 사망한 개공은 언제 결격에서 풀려? 영구에 안 풀려요. 자 해산한 법인은 결격에서 언제 풀려요? 영구에 안 풀려요. 자 개공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이 취소가 됐어. 언제 풀려? 원인 되는 결격에서 해소가 되면 즉시 풀려요. 원인 되는 결격에서 풀려야 돼. 그게 죽을 때까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이 결격 사유가 죽을 때까지 안 풀릴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예를 들자면 무기징역 같은 거, 그런 거 안 풀리잖아. 네,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에 의한 경우는 언제 풀려? 기준에 충족하면 즉시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8호에 해당이 됐고요. 9호부터는 간단합니다.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 환자 결격이고요. 얘는 언제 결격에서 풀리냐면 업무정지 기간 경과 시에 해소가 되어집니다. 자, 요거는 간단히 요거만 아시면 돼요. 업무정지는 개공에게만 오는 거예요. 오로지 개공에게만. 그리고 기간은 똑같아요. 6월 이내에서 옵니다. 자, 구분하실 거.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온다고요? 소공. 업무정지는 개공. 요것만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10번.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 이었던 자가 결격이에요. 언제까지 결격이냐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경과 시에 해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업무정지는 누가 받았다 그랬어요? 아까 법인인 개공이 업무정지 받았다 그랬죠? 근데 사유는 누가 제공을 했고 사원 또는 임원이 사유를 제공했고 위법행위는 얘가 했고 그럼 누구를 결격에 빠뜨리겠다? 누구를 결격? 법인을 아니면 사원 또는 임원 이었던 자를 얘를 이었던 자 얘를 결격 사유에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그죠? 얘가 뭘 잘못해서 얘가 6개월짜리 업무정지를 받았다. 그러면 누가 결격이라는 거야? 사원 또는 임원이. 얘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얘가 몇 달 동안 결격이라는 거지?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었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사직했던 사직자라.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사원 또는 임원이면 결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었던 자여야 해. 관둔 사람. 그러니까 회사 업무정지 못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간 사람, 독립한 사람을 결격에 빠뜨리겠다. 이런 의미로 새겨 주시면 되고요. 자, 11번째 결격 중요. 일단 무슨 법을 위반해야 되냐면 이 법을 위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의 벌금형이어야 되죠?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자가 결격이죠. 얘 언제 풀리죠? 3년 지나면 풀려요. 3년 경과 시에 해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네 가지가 중요한데,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다른 법률을 위반하면 결격이다, 아니면 결격 아니다. 다른 결격은 우리 다른 법률은 결격 사유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의 반대말은 뭐예요? 300만 원 이하 하면 안 되고요. 미만이라고 하셔야지, 그지? 미만. 이상의 반대말 미만이에요. 300만 원 미만이면 뭐가 아니에요? 결격 사유가 아닌 거예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이 현업하시다가 벌금형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판사가 여러분한테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래요. 벌금 300만 원 선고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판사가. 그럼 뭐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예? 10,000원만 깎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예. 자, 얼마를 선고하려고 한다고요, 판사가? 300. 그럼 얼마만 깎아달래? 10,000원만. 자, 왜 10,000원만 깎아달라고 하면 돼요? 300만 원을 받는 거하고 299만 원을 받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3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결격이라 등록 취소. 그리고 몇 년간 업무를 못해요. 3년간 업무를 못해. 근데 내가 299만 원을 받으면요, 그냥 돈만 내면 계속 업무를 하는 거야. 그죠? 그건 결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10,000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벌금형의 선고자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시험에 선고유예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선고유예는 선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선고유예, 선고를 유예했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지. 결격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만약에 최홍만 씨가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다라고 만약에 됐으면,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했으면 그 친구는 항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왜? 항소할 게 없는 거야. 선고를 유예받았으니까. 그죠? 예. 근데 뭐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집행유예. 예. 이거는 선고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11월 달, 12월 달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말하는데요. 양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양쪽을 벌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다음 주 정도 이거 배우실 것 같아요. 양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을 누가 했냐면 고용인이 해요. 자, 다시 잘못을 누가 한다고요? 고용인이. 근데 누구도 처벌하지만, 고용인도 처벌하지만 그를 고용한 누구까지 같이 처벌, 개공까지. 그래서 받게 되는 벌금형을 말해. 그러니까 종업원이 잘못했는데 개공까지 같이 처벌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양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종업원 때문에 내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결격 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4개 다 중요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거에 함정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다 알고 계시라고. 자, 마지막 12번째 결격. 결격 사유인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결격이냐면 얘가 결격이라는 거예요. 사원 또는 임원이. 근데 얘 때문에 누구까지 같이 결격이라는 거야. 법인까지 같이 결격 사유에 들어갔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까지 결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하네. 누구를 해주면 되겠어요. 사원 또는 임원을. 예. 그래서 몇 달 안에? 2달 안에. 예. 2월 내에 그 원인되는 사원 또는 임원 해소 시, 예. 그러니까 해고하면 결격에서 풀린다. 해소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얘를 해소하면 법인은 풀린다. 법인은 풀린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법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내용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요거 결격 사유 해당 시 효과. 요 그림이 더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고, 내용은 4번, 8번, 11번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